네,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안. 지금 종교계와 여성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낙태 전면 허용도 전면 금지도 아닌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는 두 가지 방안을 고민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낙태죄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앨 것이냐, 아니면 임신 주수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남겨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종교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고심 끝에 임신 초기 낙태는 그 임산부의 결정에 할 수 있도록 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부 입법안이 낙태 전면 허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톨릭교회가 사실상 낙태 자유화로 보는 근거는 뭔가요? 네, 낙태의 95%가 임신 12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정부는 이보다도 더 길게 임신 14주까지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죠. 예. 여기에다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예. 지금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를 넘어서 중기까지도 낙태가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낙태 전면 자유화가 아니냐,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가톨릭교회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주교단은 태아도 헌법상 명백한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 또 약자 보호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8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염 추기경은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그렇게 또 허용하려는 시도는 낙태가 합법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률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면 대체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네. 미혼모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고 또 입양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익명출산법 제정이라든가 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강화 등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매년 진행되는 생명대행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지난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올해 생명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낙태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톨릭교회가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태아도 인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의 말 들어보시죠. 태아는 인간 생명입니다. 태아가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해요. 자기 목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진 더 자라면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인간 생명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낙태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전국의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이 정부 입법에 대해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또 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시한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네. 신자와 국민들 더 많은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낙태죄 관련 정부안과 교회 입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